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실TV입니다. 저는 지금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옆에는 전기차고 저 앞에는 이제 1톤차 영업용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인데 역시나 토요일 되니까 그 패턴이 있죠. 토요일날은 이제 뭐 기업체가 다 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화물차 기사님들은 이제 그 경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체 이런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경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만 일이 있다고 봐야죠. 주말엔 일이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삿짐 보이죠? 여기 이삿짐. 여기가 바로 주말 일거리입니다. 이삿짐. 이렇게 이삿짐이 보이죠? 침대인가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달차, 소파도 보이고, 테이블도 보입니다. 요런 것들, 주말엔 요런 걸도 요런 걸로 싣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하문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 루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고정 거래처가 있거나 화물 터미널에 수수료를 내고 댕긴 입장이라면은 어느 정도 고정적 일이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 되는, 또 이런 것도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속돼 가지고. 그럼 다 콜발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콜발이 있고를 시내발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만의 루틴과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 특히 화물업계에서 좀 손가락에 꼽을 분들은 다 자기만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이제 주로 뭐 윙바디나 탑차는 안 하고 카고로 합니다. 카고 중에서도 1.2톤 봉고 3 셋바레트 들어가는 거, 스틱 운전되고, 복수할 또 24인치인가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일반 타이어점에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 대형차들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 가서 또 타이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2.2톤 점사라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높아요. 그래서 1톤 타다가 1.4톤을 타다 보면은 높아가지고 다리가 좀 이렇게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또 역시나 그런 승차감도 안 좋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토요일날 이렇게 업무가 중요한데, 뭐 솔직히 저희는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자기 어떻게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말에는 회사가 쉬니까, 쉬는 데가 많으니까 일단 뭐 고정 거래처에 있는 거라면 꾸준히 해는 거 해야 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주로 하는 거 보니까 이삿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삿짐도 뭐 냉장고를 풀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주로 원룸 이사, 그 다음에 뭐 투룸이나 원룸, 소형 이사 화물, 요런 거 위주로 아까 보셨다시피 움직입니다. 토요일은 그런 걸로 일을 잡고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경우도 있고, 주말 특히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찾다 보면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에 일이 자기가 말하는 그걸 채울 수가 있겠죠. 원하는 매출을. 대부분 그런 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말에는 뭐 콜을 봐도 일이 확실히 줄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방향으로 잡으셔야지. 그리고 이삿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 이제 뭐 손 없는 날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형차 있지 않습니까? 5톤짜리 뭐 이렇게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그런 차들이 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 다 못 싣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거래처에다가 해서 일감을 주는 거죠.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명함도 돌리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는 또 그런 식을 통해서 또 이제 원룸, 그런 고시촌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리가 나는 경우도 하거든요. 그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만의 루트를 찾으셔야지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주말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기술까지 있으면 좀 더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면은 매출을 쳤을 때 500 이상은 가져가실 거예요. 보통 한 480에서 450 정도를 택배 기사님이 벌거든요. 화물차 콜바리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매출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일을 가리지 않으면 이사짐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셔야겠죠. 예.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은 그럼 매출이 꽤 한 평균 45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한 100만원 정도 빠진다 봐야 돼요. 80에서. 그러면 350 정도 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화물 업계에서 넘버판 5 안에 든다고 봐야죠. 그 정도 수입이면.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거예요. 또 만약에 화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진입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꼭 이삿짐 같은 걸 누르셔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루트를 뚫으려면은 이제 여러분 지역에 계시는 이런 교차로 있잖아요. 저희 같은 용인이니까 용인 수지 교차로를 딱 뒤져봤을 때 맨 앞에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네, 뭐 전면 광고도 있고 작은 지면 광고도 있고, 그거 보면 매일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이 광고, 저도 광고를 몇 번 내봤지만 그 광고비, 그 다음에 메인 자리 이런 거 이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도 그거 올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약 1년에만 해도 그 수입이 꽤 나가죠. 100만원 이상 나갈 거야, 광고비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올리는 이유는 왜냐면 그 광고비는 항상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수입이 많으면 이렇게 맨날 올라올까, 콜바리 해가지고. 근데 그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객을 확보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콜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향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삿짐은 그렇게 해서 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실TV였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